프랑스 최고 명문 루이 그랑 고등학교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졸업반 수학여행지가 서울로 발표되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냐며 항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이 명문고에서는 그동안 런던, 베를린 등 서유럽 도시들로만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럽게 발표된 서울 행선지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파리 루이 그랑 고등학교 강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려 했죠. 학생들은 런던이나 베를린 아니면 로마 같은 곳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올해 수학여행지는 서울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에밀리 뒤랑은 친구 루이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이라고? 한국말이야?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루이도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 어딘가 가난한 나라 아닌가? 왜 거기로 가야 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에밀리는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집에 남아있겠어. 전쟁이나 하는 위험한 곳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네. 집에 돌아온 에밀리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분노했죠. 루이 그랑에서 이런 결정을 하다니.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개발도 안 된 곳 아닌가? 위험하기만 할 거야. 다음 날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학부모들이 단체로 몰려와 교장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냐? 는 구호가 교정에 울려 퍼졌죠. 에밀리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왜 후진국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학교 측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일주일간의 서울 체험 수학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에밀리와 학생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공항부터 낙후돼 보일 거야 라고 루이가 말했죠. 하지만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에밀리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미래적이었거든요. 저기 봐, 로봇이 안내하고 있어.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인간형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학생들은 더욱 놀랐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 뚜껑, 온도 조절이 되는 변기 시트, 완벽한 청결함까지. 루이가 나오면서 중얼거렸죠. 이상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데.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하게 돌아가고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됐어요. 심지어 분실 물품을 찾는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에 에밀리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거칠일 뿐이야. 공항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 루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오르면서 본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도착한 프랑스 학생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부터가 루이 그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에밀리는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공지능 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었고 24시간 개방되는 도서관에는 최신 디지털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실과 비교가 안 되네. 한 학생이 중얼거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위해 만난 한국 학생 박수진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수진은 이어서 영어와 중국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프랑스 문화에 대해 토론해 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당연히 자신들이 우위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부터 현대 프랑스 영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학생들의 토론 방식이었어요.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알던 아시아 학생들은 암기만 잘한다는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수업 참관도 했습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역사 수업, 가상현실로 하는 과학 실험까지. 루이 그랑의 전통적인 칠판 수업과는 완전히 달랐죠. 에밀리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진짜 교육의 질은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 학생들이 홍대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에밀리는 밤거리라는 말에 긴장했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홍대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음악이 거리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새벽까지도 안전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조깅을 하러 나올 정도예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루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나가면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거리 곳곳에는 경찰들이 친근하게 순찰을 돌고 있었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파리 경찰들의 딱딱한 모습과 비교가 됐어요. 카페와 음식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고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학생들의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치킨 시켜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치킨의 맛에 또 놀랐어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양념의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에밀리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기찬 이 도시가 정말 후진국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 학생들을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에밀리는 주문 방식이 독특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QR코드를 스캔하니 메뉴가 휴대폰에 나타났습니다. 사이렌 오더라고 해요. 미리 주문하고 결제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죠.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교통카드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 내부에서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네. 루이가 중얼거렸어요. 마트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상품을 스캔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에밀리는 이런 편리함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밀리가 휴대폰을 분실한 것입니다. 명동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휴대폰이 없어진 걸 발견했죠. 어떻게 하지? 프랑스였다면 찾기 어려울 텐데.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즉시 경찰서로 안내했어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보더니 곧바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치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죠. 놀랍게도 30분 만에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주워서 가까운 편의점에 맡겼고 그것이 바로 경찰 네트워크로 연결됐던 것이에요. 프랑스였다면 몇 주는 걸렸을 일인데.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이가 배탈이 났는데 15분 만에 진료가 끝났어요. 디지털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죠.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사회는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주말 저녁 한국 학생들이 한강으로 안내했습니다. 에밀리는 강변에 앉아서 처음으로 한강의 야경을 봤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치킨 배달시킬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에밀리는 강변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30분 후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죠. 치킨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동안 에밀리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센 강변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쇼가 시작됐어요. 수진이 소리쳤죠.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하늘이 거대한 캠퍼스가 된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스펙터클한 공연을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문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려고요. 드론쇼가 끝난 후 에밀리는 수진과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보는 거죠. 한강 둔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화려한 드론쇼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전환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가 흥분해서 에밀리를 깨웠습니다. 에밀리, 큰일 났어. 우리 인스타그램이 난리 났어. 전날 밤 올린 한강 드론쇼 동영상과 한국 체험기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우리도 한국 가자. 완전 부러워.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에밀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하루 만에 몇 배로 늘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 루이 그랑 학생들의 한국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이들의 체험담을 다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에밀리의 인터뷰가 주요 뉴스가 됐어요.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이 본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어요. 에밀리는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에밀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 것을 솔직하게 올린 것뿐인데.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한 경험이니까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명문학교들도 한국 수학여행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국관광공사에는 문의가 폭주했어요. 개인의 작은 경험이 국제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서울국제고에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에밀리는 수진과 함께 앉아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만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송별회에서 에밀리는 학생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준영 학생회장이 에밀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부채였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밀리와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에밀리는 수진에게 약속했어요.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파리로 돌아온 에밀리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부터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설들, 불친절한 직원들, 복잡한 시스템들이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집에 도착한 에밀리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부모님도 점차 놀라워하셨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몇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은 에밀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에밀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서 말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